부분들이 좀 많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이런 것 같아요. 최소한의 보수는 그래도 보수는 최소한의 어떤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어요. 어떤 사태가 벌어지면 그거에 대해서 야 이거 우리 책임이니까 지고 가자. 이게 보수의 정치 철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보수를 표방하고 있는데 무슨 책임을 지고 있냐는 거예요. 책임은커녕 그 말씀해 주신 대로 역사 인식도 없어가지고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말을 갖다 붙여가지고 자기들이 편한 대로 아무 말 대잔치를 끊임없이 하고 있다. 근데 그것 때문에 국민들은 너무 이제 지쳐가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소란스럽고 공해죠. 공해예요. 공익이 아니라 공해고 제가 보수의 종말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건 보수가 아니고 이 사람들은 보스의 종말. 제가 이제 보스의 종말을 바꿔야 될까요? 보스의 종말을 윤석열 보스 조폭이죠. 네, 보스의 종말. 보스의 종말로 제가 바꿔야 책을 된다. 바꿔야 될 거예요. 이 사람들은 보수가 아니에요. 그냥 보스 정치. 그러니까 그냥 가가지고 지금도 윤석열 한테 줄 서가지고 뭘 네. 해보겠다. 이 보스 정치죠. 보스 정치, 개파 정치, 줄서기. 근데 언제까지 봐야 됩니까? 이 보스의 종말을 제가 진지하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을 쓰세요. 후속편으로 보스의 종말을 완전 종말. 제가 한번 보스 내용 구상해보고 1편 보수의 종말, 2편 보스의 정말. 나경원 의원님도 3장에 제가 넣어드리겠습니다. 3장에 자세히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너무 심해서 그렇습니다. 정말 대한민국 정치 정상화로 가려면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세력화를 한다면 대한민국 정치 정상화의 길은 너무 멀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건데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스텝이 꼬이고 있어요. 네, 앞서 이제 장 변호사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이 뭐냐면 김세환 그 중앙선관위원회 사무총장인데 이 사람이 2022년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당시에 선관위 명의의 휴대전화를 별도로 세컨폰 무슨 그걸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일종의 그쵸 폰을 별도로 개설을 해가지고 정치인들하고 연락을 했다. 관련된 내용을 수사해라. 2022년이니까 아직은 문재인 정부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주진우 의원 뭐 이런 등이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임명을 문재인 정권에서 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처음에.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이걸로 누구랑 차명폰 정치장사, 그러니까 주진우 의원 이런 얘기했어요. 선관위 사무총장의 차명폰 정치장사, 윤석열의 탄핵 심판 재개와 증거조사,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때 당시에 누구랑 통화했냐? 왜냐하면 강화군수의 보궐선거 출마를 했는데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를 한 거예요. 주진우 의원이 좀 바빴나 봐요. 그 조사를 다 팩트 못하고 체킹을 다 못하고 못하고 뭔가 이렇게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했네 이러면서 야, 빨리 약간 흥분한 공개해. 것 같아요. 흥분해서 문제 제기를 먼저 해버렸는데 공 세우려고. 근데 완전히 대치기. 이거는 그 복싱으로 치면은 카운터 펀치라 그러죠. 자기가 때리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냥 자기 어시가 날아가 버린 거야. 위로를 전합니다. 날아가는 거죠. 그런데 오늘부터 말이 싹 없어졌어요. 어제까지는 막 주장했거든요. 조용해졌습니까? 정치 장사, 차명폰 정치 장사, 그 배우를 밝혀라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국민의힘이네. 밝혀야죠 배우를. 국민의힘의 배우를. 국민의힘 누굴까요? 누구랑 통화했을까요? 그때 관계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주진우 의원님 진짜 제가 이분 저는 보수 정치인이라서 비판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놀랍다고 생각해요. 나이도 그렇게 많은 분이 아니잖아요. 이를테면 헌재 TF의 실체를 밝히라고 그 암흑의 그 장막을 밝히라고 그랬나? 이래요. 그거 본인들한테 어떻게 굴러갈지 이 사건이 게시될 때 이 사건이 워낙에 중요하니까 윤석열 대통령 TF 별도로 만든다고 브리핑까지 했던 사안이에요. 그걸 마치 뭐가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것처럼 호도합니다. 본인 알 거 아니에요. 법조인이잖아요. 검사 출신이잖아요. 이게 어떤 시스템으로 하는지 알면서 이러는 건 진짜 전 나쁜 거예요. 이거 정치 어떻게 어떤 계기로 정치에 입문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공적 영역에서 본인이 한 부분을 담보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럴 수 없어요. 그냥 한 정파의 일원 그냥 그 정도 수준으로 본인의 자리매김을 한다면 그나마 헤아려지지만 최소한 이게 정치인의 행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최소한 주진우 의원이 검색도 안 해봤다. 검색하면 심지어 게으르기까지 하죠. 이제 검색하면 이 사람이 20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한 사람이긴 한데 2020년 9월 21일부터 2022년 3월 17일까지 중선관위 그 사무총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임기가 문재인 정부하고 딱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소속은 국민의힘이고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보궐선거에 출마까지 했었던 사람이고 근데 이런 거는 자당의 소속인지조차 확인 안 하고 막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저는 갑자기 그렇게 생각했는데 네. 또 한 번 틀어서 봐야 되는 게 네. 주진우 의원이 원래 친한 쪽으로 줄을 잠깐 섰었거든요. 아, 그렇죠. 그래서 뭐 그때 네. 계엄 해제할 때는 뭐 한동훈 옆에 있고 막 이랬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는 한동훈 대표 지금 시들시들 하잖아요. 네. 최근에 뭐 책만 냈다 뿐이지 지지율이 안 나오니까 또 이거 친윤으로 회귀하려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이거 강화군수로 네. 이분이 공천 신청한 게 2024년 9월 달이에요. 네. 그럼 이때 또 한동훈 대표 공천 줄 때거든요. 당 대표 할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뭔가 또 한동훈 대표에 대한 저격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모르는 척 문제 제기를 슬쩍 흘린 거 아니냐. 다시 주진우 의원이 친윤으로 회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갑자기 들어가지고 네. 하여튼 요즘에 좀 복잡하죠. 국민의힘 그러니까요. 내부가. 국민의힘 내부가 엄청나게 그래서- 복잡합니다. 아니 저는요 이거 상식적으로 우리가 보면 네. 이 정도 팩트 체크도 안 하고 문제 제기한다라는 게 정말 비상식적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체크했을 것 같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 제기를 했다라는 것은 뭔가 한동훈 대표에 대한 책임론으로 또 이거 한번 해보려는 약간의 뭐 고도의 공작 아닌가. 이분들이 공작 좋아하시니까. 아니, 저도 그냥 의혹을 제기해 봅니다. 예. 하도 이상해서. 아니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또 너무 이게 촌스러운 생각이 좀 들어요.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한동훈 대표가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시작했어요.